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선을 잘라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집어주는 트림을 배웠어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그 트림과 반대되는 역할을 해주는 명령을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정하는 지점까지 선의 길이를 늘려주는 익스텐드를 배울 겁니다. 자, 익스텐드 명령은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트림하고 똑같아요. 그 트림을 공부하시고 나서 이 강좌를 보시게 되면은 명령 구조 자체가 상당히 유사하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extend 명령을 쳐보면 extend, extend라고 되어 있습니다. extend 이제 우리말로 순수하게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연장이란 얘기죠. 연장. 자, 연장인데, 자, 단축키로는 자, ex예요. ex. ex만 치셔도 extend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ex하고 엔터를 딱 치면은, 자, 우리가 이제 트림을 하고 명령을 실행을 하면은 tr을 치고 명령을 실행을 하면은 커팅 엣지를 절단선을 선택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익스텐드를 치면 이제 바운더리 엣지를 선택해달라고 합니다. 바운더리 엣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도착 지점을 설정해달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요 바깥에 있는 요 선을 딱 선택을 할게요. 자, 여기가 도착 지점이다 라고 선정을 하고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를 치셔야 돼요. 똑같이. 그러고 나서 이제 선을 선택해 주는데 보시면은 제일 아랫선을 선택을 할게요. 자, 이 선에 자, 이쪽 끝점 경계 내가 잡아준 경계랑 반대가 되는 이 선의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반대가 되는 끝점을 선택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대신에 이 선을 선택해 주는데 중간을 넘어서 경계 쪽으로 쏠려가지고 선택을 하면은 거기까지 연장된다고 지금 미리 보이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거기를 딱 클릭해주면 내가 선택해준 선까지 쭉 선이 늘어나는 거죠. 내가 지정한 지점까지 선을 늘려주는 게 익스텐드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끝났으면 엔터 치셔서 끝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트림을 설명드릴 때 처음에 커팅 엣지를 선택한 걸 뭐라 그랬죠? 커터 칼로 그 선을 따라서 쭉 걷다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죠. 그럼 익스텐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EX 실행을 하시고 자 바운더리 엣지, 바운더리 경계를 딱 선정을 하면은 뭐냐면 이 선을 따라서 바리케이트를 치셨다고 보시면 돼요.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엔터 그 다음에 자 돌진 앞으로 해가지고 명령을 내리면 바리케이트에 막혀서 거기서 딱 멈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익스텐드의 동작은 이게 답니다. 이게 다고 조건 자체는 이제 트림하고 똑같아요. 자, 익스텐드의 경계 여러 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할게요. 선택을 하고 한 번 늘리면 여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늘리면 다음 칸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 선택하면 두 번 나눠서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경계 잡기 귀찮으면 또 이러시는 분들 계시겠죠. 경계가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여기 있는 선들 다 잡아버리고 한 번, 아이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림 때 설명했던 거랑 똑같이 안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도착해야 되는 도착점을 갖고 있는 선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장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하시기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EX 자 명령을 실행하고 자 어떤 이제 경계를 선택하고 나서 엔터를 쳐보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옵션이 나오죠. 처음에 나오는 펜스 F는 마찬가지로 내가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에 걸친 부분은 모두 다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선을 한꺼번에 그 경계까지 도달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크로싱 C 마찬가지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녹색 창이 나오게 해주는 게 크로싱인데 얘는 굳이 이걸 안 써도 가능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위쪽으로 여긴 다 찼으니까 EX 위쪽으로 선택해서 굳이 크로싱 옵션을 안 쳐도 마우스를 드래그 해주면 자동적으로 크로싱 옵션이 실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크로싱 옵션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프로젝트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엣지죠. 엣지는 마찬가지로 이제 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죠. EX EX가 아니라 엣지니까 E 치고 나서 지금은 익스텐드 연장으로 되어 있지만 얘가 노 익스텐드라고 되어 있으면은
제가 경계를 2선만 선택했으니까 2선하고 실제적으로 닿을 일이 없는 얘는 안 늘어나요. 저 선하고 닿을 일이 있는 얘는 늘어나죠. 근데 얘를 늘려주고 싶으면 엣지를 연장으로 2 쳐주고 나서 하면은 늘어나죠. 그래서 엣지를 연장함으로 두시면 이 선이 있는 데만 바리케이트를 친 게 아니라 이 선을 연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바리케이트를 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션 옵션이죠. 프로젝트 옵션인데, 자, 프로젝트 옵션은 마찬가지로 투영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을, 자,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그릴게요. 자, 두 선 중에 한 선은 Z축으로 제가 약간 위치로 옮겨줄게요. 자, 무브해서, 자, Z축으로 올려줄게요. 0,0,20이다. 자, Z축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돌려서 보면은, 자, 지금 이 선과 이 선은 같은 평면에 있고, Z축이 0값인데 있고, 얘는 Z축이 20인데 있어요. 자, 그럼 이제 EX 하고, 자, 경계를, 자, 땅 설정을 하고, 자, 얘를 설정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가죠. 자, 지금 기본 UCS로 돼 있어요. UCS로 돼 있는데, 논으로 바꾸면은, 자, 여기까지는 연장이 돼요. 그쵸? 근데, 같은 평면에 있지 않은 얘까지는, 예, 연장이 안 됩니다. 자, 경계 설정하고, 엔터 치고 나서, 자, 늘어나라. 아무리 선택해도, 못 늘어나죠. 높이가, Z축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런데 프로젝트. 자, UCS로 바꿔주면 얘도 늘어납니다. 저기까지. 그래서 UCS 같은 경우는 XY 평면과 평행한 평면상에 있으면은 Z축이 달라도 거기까지 늘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프로젝트에서 뷰죠, 뷰. 자, 뷰. 자,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평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까지 딱 다 있는 상태예요.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상태인데 화면을 자, 이렇게 시점을 바꿔놓을게요. 자,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Z축에 갖고 있는 높이 때문에 약간 선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EX 하고 지금 상태에서 이제 얘를 경계로 잡고 엔터. 얘를 아무리 늘려도 안 늘어납니다. 왜냐면 우리가 XY 평면과 평행한 평면, 즉 XY 평면과 수직한 방향에서 봤을 땐 이미 다 있는 상태예요. 거기까지 도달한 상태인데, 자, 프로젝트를 자, 뷰로 바꿔주면 현재 뷰 시점에서는 안 늘어난 저기까지 안 닿아 있는 상태죠. 현재 뷰 시점에서 다 있는 상태까지 이렇게 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 톱 방향에서 보면은 평면 방향에서 보면은 넘어서 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의 뷰는 내가 보는 시점과 평행한 평면상에서 선이 서로 맞닿게 해주는 거. 그렇게 투영을 해주는 게 프로젝트의 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경계를 하나 잡고. 자, 프로젝트. 자, UCS로 다시 바꿔놓을게요. 자, UCS로 기본으로 바꿔놓고. 자, 그 다음에 명령은 그냥 끝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익스텐드에 대한 명령. 우리가 트림을 한번 배웠기 때문에 트림하고 명령 구조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설명이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은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뭐냐면 익스텐드하고 트림 자체는 서로 이제 반대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반대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두 명령이 따로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트림을 가지고 익스텐드를 할 수 있고요. 익스텐드 명령을 가지고 트림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트림 먼저 하죠. tr 트림. 자, 트림 가지고 익스텐드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 선을 선택을 하고요. 엔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상으로는 여기다 내가 칼질을 한 거죠. 칼질을 한 건데 얘를 가지고 자, 익스텐드 역할을 해주려면 이제 여기 바리케이트를 쳤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냥 클릭하면 아마 안 될 거예요. 안 되는데 키보드의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선에다 갖다 대고 클릭해주면은 선이 늘어납니다. 트림 명령을 실행하고 어떤 경계를 설정한 다음에 쉬프트 키를 누르고 어떤 선을 선택해주면 익스텐드의 역할을 해줘요. 자, 반대로 이제 extend 명령을 실행을 해보죠. 자, ex 명령을 실행하고 제가 이 선을 선택을 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바리케이트 여기다 친 건데
엔터. 자, 경계를 선택하고 나서 엔터를 친 다음에 마찬가지로 쉬프트 키를 누르고 선의 한쪽을 선택을 해주면 잘립니다. 그래서 익스텐드와 트림 자체는 기본적으로 같은 명령 자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쉬프트 키를 통해서 트림으로 익스텐드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고 익스텐드에서 쉬프트 키를 통해서 트림의 기능을 실행해 줄 수도 있어요. 뭐 실무에서 그렇게 사용하진 않고 이제 별도로 사용하긴 하는데 그런 기능이 있다. 이러는 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유용하겠죠. 같은 경계를 가지고 익스텐드 기능과 트림의 기능을 동시에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선 하나만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다른 동작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명령을 두 번 실행 안 하고 한 명령으로 그 경계 하나 가지고 트림과 익스텐드를 동시에 실행하는 그런 방식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지금까지 배운 명령들 4개 총 4개 배웠죠. 처음에 X라인, 그 다음에 옵셋, 그 다음에 트림, 그 다음에 익스텐드를 가지고 자 본격적으로 어떻게 형상들 우리가 원하는 형상들을 그려가는지 한번 강좌를 해드리고 대략적으로 방법론적인 걸 한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공하는 실습 예제를 푸시면 되겠죠. 푸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이제 실제 적용 사례를 하는 강좌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4가지의 명령어를 가지고 어떻게 형상을 그려 나가는지를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강의 예제로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이 위에 있는 걸 먼저 그릴게요. 근데 이제 이걸 그리려고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존의 그 4가지 명령을 배우기 전에 좌표법을 먼저 배우셨기 때문에 대부분 좌표법이 지금 익숙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걸 먼저 연습을 하셨으니까요. 그럼 이걸 보면은 자연스럽게 좌표법으로 그리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은 아마도 이렇게 그리시겠죠. 지금 좌표법 가지고 그린다면 라인 명령을 실행을 하고 한 점을 딱 찍은 다음에 자, 마우스가 자유롭게 도니까 선이 자유롭게 도니까 F8을 눌러서 직교를 딱 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 선을 그리려고 하는데 자 전체 폭이 120이고 아래쪽에 파여 있는 부분의 폭이 85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가운데 보면은 지금 점이 박혀 있는 가는 선이 하나 수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저렇게 치수 기입이 돼 있으면은 저는 양쪽으로 대칭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제 120에서 85를 빼면은 35가 되겠죠. 35. 그리고 그게 양쪽을 합친 85를 뺀 양쪽을 합친 길일 테니까 나누기 2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35 나누기 2를 하겠죠. 그러면 17.5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당긴 다음에 17.5. 자, 그리고 위로 15 올라간다니까 위로 15. 자,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으로 다시 당긴 다음에 85 간다니까 85. 자,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해서 또 15를 내려오겠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당겨서 17.5. 예. 그 다음에 이제 위로 80mm 올라간다니까 80. 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120에서 60을 빼면은 60이 남죠. 그걸 또 나누기 2 하면 30이니까 이제 30.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30 내려오겠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거 60 가겠죠. 자, 위로 가는 거 30 가겠죠. 자, 이쪽으로 나머지 30. 자, 그리고 마지막에 C 해주면 자, 좌표법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그려져 있는 형상이 그려집니다. 자, 그려지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연습하시면 앞에서 배운 4가지 명령어는 평생 가도 못 익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예제 형상 자체가 상당히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방법이지 복잡한 형상, 실무에서 겪는 복잡한 형상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는 그릴 수 있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 명령, 4가지 명령을 설명드리기 전에 설명을 한번 한 걸로 기억하지만 지금 이 4가지 명령은 여러분들이 CAD를 쓰시면서 우리가 배웠던 4가지 명령 CAD를 쓰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 가장 자주 사용하게 되고 그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가장 잘 쓰셔야 되고 가장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몸에 완전히 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좌표법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좌표법은 꼭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고 지금부터는 앞에서 배웠던 X라인, 옵셋,
트림, 익스텐드 이 네 가지 명령으로 이 형상을 그리는 법을 익히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이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해 나가면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X라인으로 대략적인 선을 그을 겁니다. 자, X라인을 실행을 하고 자, 한 점을 딱 찍고 만약에 직교가 안 켜져 있는 상태면 이렇게 돌 거예요. 돌 거면은 키보드 F8을 눌러서 직교를 켜시고 내가 찍은 점으로부터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수평하게 길게 당겨 주시면 수평선이 그려지죠. 한 점 찍고 찍어도 명령은 안 끝납니다. 안 끝나요. 그래서 내가 찍은 점으로부터 이제 위나 아래쪽으로 길게 뻗어주면 수직선이 그려지죠. 찍습니다. 이렇게 수평 수직선을 그리고 엔터 쳐서 명령을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렸으면 그 다음에는 결정하실 게 하나 생깁니다. 자, 뭘 결정해야 되냐면 자, 지금 그려놓은 요 수평선 자, 이 수평선이 지금 여기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형상에 갖고 있는 수평선들 중에 어느 선이냐죠. 그걸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어느 걸 어느 걸 이제 선정을 하시든 이제 개인의 자유인데 저 같으면은 제일 바닥에 있는 이 선을 볼 거예요. 왜 이 선을 보냐? 옆에 치수들을 봤더니 다 이 선으로부터 치수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치수를 머리로 계산을 안 하려면은 예, 같은 기준을 사용한 이 아랫선이 제일 처음 기준이 돼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려놓은 이 선은 쪽이 제일 아랫선이다라고 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하나 그려놨으니까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선, 이 선, 이 선, 이 선, 이 선, 이 선 중에 자, 지금 내가 그려놓은 수직선은 누구냐예요. 누구냐인데 저는 지금 체크한 것 그 누구도 선택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누굴 선택하느냐? 가운데 있는 중심선을 선택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치수가 이렇게 중심선이 있고 거기 기준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뻗어 있다라고 하면은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형상이 대칭이 아니라면 치수는 한쪽 끝에서 여기까지가 얼마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우리한테. 근데 그걸 안 알려주고 무조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치수가 들어가 있다는 건 제도법상에서 대칭을 표현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자, 대칭이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치수를 계산하기 편하려면은 아까처럼 이쪽 사이드 거리를 구하려면은 요 전체 길이에서 얘를 빼주고 나누기 2를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칭이다 라고 하면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치수를 계산하게 되면 요 가운데 치수를 그냥 나누기 2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자체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보고 대칭 형상을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수직선은 가운데 있는 중심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릴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보면은 자, 일단은 전체 폭 120부터 만들어 줄게요. 자, 내가 선이 이 선이니까 이쪽으로 120의 절반이 60. 그쵸? 이쪽으로 60. 선을 간격을 띄워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간격을 띄워야 된다 그랬으니까 옵셋 명령을 실행하죠. 그리고 우리가 띄워줘야 될 간격 값이 60이니까 60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선을 띄워줄 거냐? 수직선을 띄워줄 거죠. 수직선을 선택하고 방향을 정해주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한번, 그리고 수직선을 선택하고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양쪽으로 보내주면 자, 60 가서 합이 12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옵셋 명령을 엔터 쳐서 끝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때 요 선은 제일 아래에 있는 이 선이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선 아래쪽으로는 선이 이렇게 삐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이 선을 기준으로 선을 잘라서 아래쪽을 버려줘야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트림 명령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tr 단축키 tr을 입력을 하고 엔터. 아이고, 네. 마우스가 캐드가 실행했네요. tr 입력하고 엔터. 자, 그리고 칼질을 이 선을 따라서 쭉 칼질을 해주고 더. 자,
선이 두 개로 갈라지면 쪼개지면 아래쪽이 필요 없는 선이다. 이렇게 선택해도 되지만 아래쪽 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크로스 방식으로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같은 개념으로 자, 이 선은 이제 중심에서 60만큼 온 거니까 이 선이고, 자, 이 선은 이 선이에요. 자,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아랫선이 바깥쪽으로는 삐져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제는 이 선을 몇 조각을 내야 돼? 세 조각을 내야죠.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해서 1번 조각 필요 없고 2번은 남겨놓고 3번 조각 필요 없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눠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칼질을 하게 되면 자, 트림 명령을 실행을 해서 tr 자, 여기에 칼질 한번 하고 여기에 칼질 한번 해서 엔터. 자, 여기가 필요 없고 여기가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옵셋과 트림을 사용하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간격을 띄워준 선이 어느 선인지를 구분하셔야 되고 자, 내가 어느 선을 기준으로 잘라야 될지 그거를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바닥에서부터 제일 높은 위의 수평선이 80mm가 떨어져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옵셋하고 80을 입력하죠. 자, 그리고 바닥선이 위로 80mm가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이 선이죠. 자, 양 사이드 선은 그 위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요 위에 있는 요 선은 이제 치수 보조선이에요. 가는 선, 예, 형상선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위로는 올라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와서 트림, 자, 제일 위의 선을 따라서 제일 위의 선을 따라서 잘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의 선을 선택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이 선 자르고 자, 드래그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다 잘라주면 되겠죠. 위의 선들을 전부 다 잘라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체 아웃라인을 다 그려줬어요. 아웃라인을. 자, 그래 놓고 보면은 자, 이제는 뭘 그려줄 거냐? 밑에 요렇게 파져 있죠. 전체 사각 왁구를 그려줬는데 거기서 밑에가 요만큼이 파져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부분 이게 우리가 정해 가시면 됩니다. 부분.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일단 그 밑에 부분 85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벌려주려면 85 나누기 2 해야겠죠. 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예, 암산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아, 근데 여기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아서 솔직히 나누기 자신 없습니다. 네, 자신 없어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옵셋하고 옵셋 명령 실행하시고요. 자, 뭐 계산해서 암산으로 계산해서 값을 넣는 방법도 있지만 85 하고 키보드 컴퓨터 키보드에 나누긴 뭐죠? 슬러시죠. 슬러시 입력하고 2. 자, 그러면 85 나누기 2가 되죠. 자, 이래놓고 엔터를 치면은 그 값이 입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을 잡아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보내주면 자, 두 선이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럼 지금 그린 두 선이 뭐예요? 자, 이 선이 이 선이고 이 선이 이 선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여기서 이제 바로 정리를 해줘도 되지만 일단 요 위에 선을 하나 더 그려주고 나서 정리하는 게 더 제대로 정리하고
빠르게 정리하겠네요. 자, 그래서 위에 선을 그려주죠. 일단 바닥에서부터 15mm 올라온다 그랬으니까 옵셋 15mm. 자, 그리고 바닥선을 위로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제 우리가 남겨줘야 될 부분은, 자, 여기를 남겨야죠. 여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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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남겨줘야 돼요. 이렇게 남겨줘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가운데를 없애야죠. 가운데를. 그러려면 여기서 한번 잘라주고, 여기서 한번 잘라줘야죠. 자, 위에서는 가운데만 남고, 사이드를 잘라줘야죠. 사이드가 없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잘려야죠. 이렇게. 즉, 이 선을 따라서 칼질을 쭉 해주면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지니까 여기는 가운데 거 2번을 지워버리면 되고 위는 1번과 3번을 지워버리면 된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보죠. 자, TR 트림을 실행을 하시고 칼질을 여기다 한번, 자, 그리고 여기다 한번. 자, 칼질 다 했으니까 엔터. 자, 그리고 위는 1번과 3번이 필요 없고 아래는 2번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선이니까 이 선과 이 선은 위쪽으로는 없어요. 이 선의 위쪽으로. 그래서 선이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서 칼질을 해가지고 위에 쪽을 버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니까 한번 해보면 오셔서 트림, 자, 칼질을 여기를 따라서 엔터. 자, 여기는 필요 없고 여기는 필요 없다. 엔터.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원하는 형상이 그려졌습니다. 자, 위에 쪽을 정리할게요. 위에 쪽. 자, 위에 쪽은 일단 수평선이 바닥에서부터 50mm가 올라오면 되네요. 옵셋 50. 자, 위로 올라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있는 두 선. 양쪽에 있는 두 선. 요 선과 이 선을 그려줘야죠. 자, 60이니까 반 나눠서 30이죠. 뭐 이거 굳이 뭐 제가 아무리 머리가 안 좋아도 저 정도까지 계산 공식을 넣을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안 좋진 않죠. 그래서 이제 옵셋 30. 자, 중심선 잡고 이쪽으로 한번, 중심선 잡고 이쪽으로 한번. 자, 이랬더니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아래쪽을 먼저 작업하다 보니까 먼저 작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선이 예, 여기 딱 봤더니 이 선이 이 선이죠. 예,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쭉 와서 여기까지 다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선까지 다 있어야지 뭐 트림으로 해서 이쪽을 잘라버리든가 하는데 지금 안 다 있죠. 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익스텐드를 해주면 되죠. 익스텐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작업을 해보면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EX죠. EX. 자, 바리케이트를 치시고 자, 여기까지 바리케이트를 치시고 엔터. 자, 돌진 앞으로 예,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거기까지 선이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정리 들어가죠. 트림. 자, 이 선과 이 선의 칼질을 하면은 두 손을 따라서 칼질을 하면은 위쪽은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지고 그 중에 우리가 필요 없는 건 가운데 있는 거 하나죠. 자, 마찬가지로 아래쪽은 자, 이쪽은 뭐 애당초 오지도 않았으니까 자, 이쪽 필요하죠. 이쪽이 필요 없죠. 네, 엔터. 자, 트림. 자, 여기다 칼질을 하고 그 밑으로 예, 선이 없죠.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상이 그려졌습니다. 가운데서는 일단 밸류 지워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그렸습니다. 자, 물론 제가 예시를 드린 건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물론 이거를 같은 걸 그리는데 다른 방법으로 옵셋과 트림을 똑같이 이용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했을 때 익스텐드를 사용을 했는데 익스텐드를 사용 안 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안 하게 그리는 방법. 중요한 안 하게 그리는 익스텐드 사용 안 해도 되는 방법은 뭐냐면 저는 여기 아래쪽을 먼저 잘랐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리고 얘를 먼저 그리고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얘 그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예, 그러면 익스텐드 명령은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제가 방식을 이렇게 취한 거는 익스텐드는 이럴 때 씁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빠르게 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예, 솔직히 말하면은 위쪽을 먼저 그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론은 존재합니다. 자, 방식론은 존재하고 자 이제 하나 샘플로 그렸으니까 이제 잘못된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 옵셋과 트림을 사용을 하라고 하니까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엑셀 자 수평 수직선을 그려요. 그리고 기준은 아까와 똑같이 저처럼 잡습니다. 자 그래 놓고 뭐 하냐 자 전체 폭이 120이니까 옵셋 60 해서 자 잡아서 넘겨요. 양쪽으로 여기까지도 저랑 똑같죠. 자, 근데 저는 이렇게 해놓고 트림을 한번 했는데 트림 안 하시고 또 옵셋. 자, 그 다음으로 넓은 폭 85야. 85 나누기 2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옵셋 해주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폭 60이야. 옵셋 30 해서 또 옵셋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와야죠. 옵셋. 자, 15. 자, 한 칸 올립니다. 올리죠. 자, 지금 제가 이제 옵셋의 값을 바꿀 때마다 옵셋 명령을 끝내요. 끝내는데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옵셋 명령을 안 끝내고 값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 옵셋의 옵션을 살펴보면 제가 옵셋의 명령에 대해 설명을 할 때도 옵션에 대한 설명을 다 했지만은 값을 바꿔주는 옵션은 존재 안 합니다. 처음에 입력한 게 끝이에요. 내가 여기다 이제 50을 입력하고 나서 이 선을 올려주고 나면은 값을 바꿔줄 수 있는 명령은 옵션은 없어요. 그냥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옵셋의 값이 다르다면은 무조건 명령을 종료하고 다시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0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선들을 다 깔아놓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래놓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트림 한 다음에 어디서부터 잘라야 될지 모르니까 다 선택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지우십니다. 얘 맞나?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뭐 이렇게 잘하시면 상관없는데 중간에 또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생각해보니까 얘 필요 없네? 선생님 이거 트림 안 돼요. 자,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옵셋으로 선을 한 번에 이렇게 깔아놓고 작업하는 게 잘못됐냐? 솔직히 말하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실무에서도 저도 이렇게 깔아놓고 작업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 형상이 단순할 때 너무 복잡할 때는 불가능하겠죠. 단순할 때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초보가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솔직히 헷갈려요. 솔직히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을 때 부분 정리해가면서 그리는 게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저보고 그리려면 이렇게 깔아놓고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렇게 깔아놓고 트림을 안 쓰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해줘요? 깔아놓고 라인 한 다음에 자 여기 교차점, 자 여기 교차점, 자 여기 교차점, 자 여기 교차점, 여기 교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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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점 마지막에 C로 닫고 싹 될 지워버리지. 이런 방법도 존재해요. 이런 방법도 존재하시는데 지금 연습하실 때 이렇게 연습하시면은 트림은 어떻게 익혀요? 그렇죠? 트림을 익힐 수가 없습니다. 트림이라는 건 캐드 쓸 때 진짜 자주 쓰는 명령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몸에 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는 방법론 자체는 다양한데 왜 꼭 이렇게 연습하라고 합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지금 제가 앞서서 가르쳐드린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몸에 익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능이 몸에 완벽하게 밴 다음에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방식으로 그리시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완벽하게 쓰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옵셋과 트림
그 기능을 잘 써야 되고 X라인 기능을 잘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익스텐드 기능도 잘 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법을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을 한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걸 그려야죠. 밑에 거. 그래서 밑에 거를 마저 그리고 이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인 방식 자체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시작은 X라인을 실행을 하고 자 한 점을 킨 다음에 직교를 킨 상태로 오른쪽으로 당겨서 수평선 그리고 위로 당겨서 수직선을 그려놓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지금 그린 수평선 그리고 수직선이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에 있는 어느 지점이냐를 먼저 결정을 지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경우는 자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수평선은 제일 바닥에 있는 이 선이다 라고 할 거고 수직선은 가운데 있는 이 선이다 라고 볼 거예요. 자 저렇게 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칭이죠 대칭.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모든 치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일 아랫선을 잡았어요. 자 그래 놓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려보도록 하면 자 이제 옵셋을 해야 됩니다. 옵셋. 그래서 전체 폭이 67.5니까 옵셋하고 자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67.5 나누기 2다 라고 입력을 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엔터를 쳤는데 커맨드 라인을 봤더니 뭔가 이상해요. 자 만약에 67.5의 결과값이 입력이 됐다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욕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옵셋 양을 욕을 하고 있어요. 네. 옵셋 양이 입력이 안 됐다는 뜻이죠. 자 이게 왜 이러느냐 의 문제입니다. 자 일단 저게 입력이 안 된 이유는 자 보수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냥 자동 계산 같은 경우는 정수는 처리해 주는데 소수점이 있는 애들은 처리를 안 해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소 이제 당황스러운 점은 그거죠. 이상하게 떴네요. 자 당황스러운 점은 솔직히 말하면 정수는 우리가 계산하기 편합니다. 머릿속으로 암산하기 편해요. 오히려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애가 더 계산하기 어렵죠. 왜 편한 애는 자동 계산을 제공을 하면서 예, 복잡한 수직 같은 경우는 예, 자동 계산을 제공하지 않느냐죠. 자, 근데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대신에 계산기라는 기능을 호출해 줘야 돼요. 그래서 CAD에서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자동 계산은 정수, 간단한 계산만을 수행을 해줍니다. 복잡한 계산은 무조건 계산기를 호출해 줘야 돼요. 자, 일단 계산기를 호출하는 명령부터 알아보죠. 자, 계산기를 호출하는 명령은 CAL, 컬입니다. 컬큘레이터의 약자죠. 앞에 컬을 쳐주면 자 계산기 호출돼요. 익스프레션 우리말로 이제 한국어 버전 같은 경우는 표현식이다 라고 나올 때 67.5 나누기 2다라고 입력하면 그 계산값이 33.75가 표현이 되죠. 자 그럼 저 값을 외워서 옵션량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보다 편하게 쓰려면 저 계산된 값이 바로 입력이 돼주면 더 편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옵셋을 하기 전에 미리 계산기를 실행을 해서 값을 산출을 하고 산출한 걸 외워서 써야 돼요. 불편해지죠. 자 그럼 명령 중간에 계산기는 어떻게 호출하느냐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옵셋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옵셋 명령 실행하고 어떤 명령이 실행되는 중간에 다른 명령 계산기 명령은 다른 명령이죠. 다른 명령을 실행하려면 작은 따옴표를 쳐주고 CAL 컬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명령을 입력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명령 중간에 수행할 수 있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명령들은 그 명령 중간에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식이라고 나오죠. expression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다가 67.5 나누기 2다 값을 입력을 해주면 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죠. select object offset offset 해줄 선을 선택해달라. 객체를 선택해달라고 나왔죠. 그리고 위에 있는 커맨드 라인을 보면은 33.75다 라고 값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계산의 경우는 별도로 컬 명령을 통해서 계산기를 호출해 줘야 되고 이걸 명령 중간에 실행하려면 앞에 작은 따옴표를 붙여서 컬을 실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래 놓고 이제 손들을 옵셋 시켜주면 되겠죠. 자 계속 마우스가 뭔가 안 맞는지 자꾸 불을 띄우는데 자 이렇게 양쪽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트림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트림. 자, 이 선이 제일 아랫선이라 그랬습니다. 아랫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자 아래쪽에 있는 선들은 싹 다 잘라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트림. 자, 양 사이드의 선, 요 두 선이 양 사이드의 선이죠. 자, 그 바깥쪽으로는 선이 더 이상 안 나간다. 그래서 양 끝쪽을 잘라주면 됩니다. 자, 전체 높이가 90이래요. 옵셋 90. 입력을 하고 자 아랫선을 위로 90 올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선들을 자를 거냐 안 자를 거예요. 자 양 사이드에서는 그 지점에서 잘리지 않죠. 여기서 잘리죠. 여기서 45 올라온 여기서 잘리니까 네, 굳이 지금 안 잘라줘도 됩니다. 자 대신에 뭘 해줄 거냐 요 전체 높이 이 선을 지금 그려준 거니까 90인 이 선을 그려준 거니까 이 그 양 사이드에 있는 22.5의 선들을 옵셋으로 그려주죠. 자 옵셋 자 마찬가지로 호수점 있으니까 CAL 컬 계산기를 호출하고 22.5 나누기 2다. 자 입력을 해주죠. 그리고 가운데 선을 선택해서 이쪽으로 하나 가운데 선을 선택해서 반대쪽으로 하나. 자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트림. 자 TR 실행하고 네, T가 실행이 됐네요. TR 실행하고 자 윗선을 선택하고 엔터. 자 이 위쪽으로는 선들이 없다. 양 사이드 선은 여기서 안 자른다 그랬죠. 자 트림. 자 위쪽에 양 사이드 선 수직선 두 개를 선택하고 그 바깥쪽으로는 양 사이드 왼쪽과 오른쪽으로는 선들이 나가지 않는다 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옵셋을 쓸 필요를 못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자 왜 못 느끼느냐 보죠. 자 실질적으로 45요 높이에 우리가 수평선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 70요 높이에 수평선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분들은 더 이상은 옵셋으로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센스가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옵셋을 사용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뭐예요? 요 45에 있는 이 점 포인트를 따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이 점에서부터 수직선 45짜리 수직선을 하나 별도로 그려야 돼요. 즉 이 선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옵셋 트립을 사용하는 건 선을 다시 그리는 행위 자체를 없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평선, 실제적으로 그려져 있는 수평선이 없지만 45 되는 곳에 수평선을 그려놓으면 뭐예요? 이 선을 통해서 이 선들을 잘라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딸 때도 실제 수평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포인트를 딸 때도 우리가 옵셋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옵셋 45 해서 자, 이 선을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 선을 기점으로 해서 양 끝에 있는 끝점 요 두 점은 뭐예요? 이 선이 끝나는 점이죠. 그러니까 우린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포인트가 산출이 되죠. 이 상태에서 트림. 자, 여기다 칼질하고 자, 여기다 칼질을 하고 자, 여기를 잘라주고 여기를 잘라주고 그렇죠? 그리고 엔터 쳐서 끝내면 됩니다. 마우스가 자꾸 이상한 대로 튕기네요. 자,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선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선이겠죠. 자, 옵셋 70입니다. 자, 바닥에서부터 70mm가 올라오고요. 그렇죠? 자, 올라온 상태에서 뭐예요? 이 선은 이 점을 기점으로 아래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림. 자, 여기다가 우리가 칼질을 하고 엔터. 자, 아래쪽은 필요 없다. 아래쪽은 필요 없다. 자, 이렇게 포인트를 취득하고 나서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라인을 통해서 좌표법을 이용해서 그리지 말라 했더니 아예 라인 명령어를 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X라인과 옵셋과 트림 이걸 활용해서 그리라고 했더니 X라인으로 이 점 찍고 이 점 찍고 트림 해서 자, 이 선과 이 선을 기점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이거는 너무 좀 확대 해석하시는 거죠. 자, 라인 명령어를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작도 상황에서 우리가 라인 명령을 통해서 상대 좌표나 절대 좌표로 따는 행위 자체를 자제를 한다는 거지
오히려 라인 명령을 써서 그걸 따는 행위 자체가 득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쓰게 되죠. 왜냐하면 라인 명령을 우리가 실행을 해서 오스냅으로 끝점을 취득하면 트림이라는 행위를 안 해줘도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사용을 해줘야죠. 자, 그래 놓고 이제 가운데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예제를 우리가 풀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예제를 한 개만 그려드리고 일반적으로는 하라 그러는데 두 개를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는 그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자동 계산을 사용을 하는데 소수점이 있는 복잡한 계산 자체는 우리가 컬큘레이터, 계산기를 호출해줘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각의 포인트를 딸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평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옵셋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 옵셋선을 활용해서 어떤 좌표를 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뒤에 있는 실습 예제들, 같이 올려드린 실습 예제들을 여러분들이 쭉 그리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실습 예제에 대한 이제 풀이 동영상은 올릴 겁니다. 근데 옵셋 트림의 실습 예제는 양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하면은 너무 강좌가 늘어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팁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요소들만 아니면 학원에서 이제 수강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형상들 그런 것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 거고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혹시라도 이제 제 동영상을 보고 도저히 혼자서 푸는데 안 풀린다라고 안 풀린다는 게 있으면은 뭐 제가 이제 그 올려드린 사이트에다가 답글을 달아주시든지 아니면 이제 유튜브 블로그에다 답글을 달아서 몇 번째 어떤 거를 풀이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올리면은 제가 별도로 작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올린 거 말고 안 올린 것 중에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올려드릴 거고 자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 부분을 어려워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작업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